2026년 2월 22일 멕시코 할리스코주 타팔파 멕시코 특수부대가 산악 은신처를 급습했고 총격전 끝에 한 남자가 사살됐습니다.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별명 엘 멘초,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CJNG의 수장이자 미국이 1,5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던 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이기고 있어 이건 불공평할 정도야 라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현상금 1,500만 달러. 멕시코 군, 경찰, 정보기관 전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7년간 못 잡았어요. 정말 못 잡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마약왕이 죽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70년 넘게 파트너였던 멕시코 정부가 왜 갑자기 자기 마약왕을 죽여야 했는가? 그 뒤에 뭐가 있었는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나라가 마약과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멕시코는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1년간 PRI라는 단일 정당이 지배했습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였죠. 그런데 PRI는 마약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했습니다. 플라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구조인데요. 정부가 각 지역에 마약 밀매 허가권을 줍니다. 허가받은 카르텔은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고 대가로 관료, 경찰, 군인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정부는 보호해주고 선을 넘는 카르텔은 직접 숙청합니다. 단속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직이 DFS, 멕시코 연방보안국입니다. 1947년에 만들어진 비밀경찰인데 카르텔 조직원에게 공식 정부 배지를 발급했어요. 이 배지가 있으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었고 마약 수송 비행기가 착륙할 때 경찰이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미국 상원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비밀경찰이 마약 배달을 호위한 겁니다. 이 구조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입니다. 별명 엘 파드리노, 대부라는 뜻이죠. 젊은 시절 연방사법경찰에 들어갑니다. 시날로아 주지사 레오폴도 산체스 셀리스의 개인 경호원이 됩니다. 거기서 인맥을 쌓고 마약 사업에 뛰어들어요. 각 지역 보스들을 한자리에 모아 영토를 배분하고 규칙을 세웁니다. 서로 싸우지 마라, 각자 벌어라. 콜롬비아 코카인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단일 루트를 만들었고 폭력 대신 사업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코카인계의 빌 게이츠라고 불렀어요. 가야르도는 정부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일원이었으니까요. 경찰 출신이 주지사 경호하고 주지사 인맥으로 연방 관료랑 연결되고 관료들이 DFS 통해 배지 발급하고 배지로 마약 수송합니다. 범죄 조직이 정부에 침투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범죄 조직을 운영한 겁니다. 1989년 가야르도가 체포됩니다. 혐의는 마약 밀매, 뇌물, 무기보지, 살인. 그런데 체포의 결정적 계기는 1985년 미국 DEA 요원 엔리케 카마레나의 납치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카마레나가 죽자 미국이 엄청난 압력을 넣었고 멕시코 정부가 더 이상 가야르도를 보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 시스템은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가야르도가 잡히자 통합되어 있던 조직이 시날로아, 후아레스, 티후아나, 걸프 카르텔로 쪼개집니다. 2000년에 PRI가 선거에서 지면서 71년 독재가 끝나고 카르텔을 보호하던 중앙 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006년 칼데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보스 잡으면 조직 분열하고 분열하면 영토 전쟁 터지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놈이 새 보스가 되는 악순환이 20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와 카르텔은 적이 아니었어요. 71년간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너십이 현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2018년 AMLO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카르텔 정책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어요. 아브라소스, 노 발라소스. 포옹이지 총알이 아니다. 평화로운 것 같죠? 실상은 카르텔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AMLO 임기 6년 동안 CJNG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6년 사이에 CJNG는 멕시코 28개 주로 확정됐어요. 우연이겠습니까? 2024년 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합니다. DEA가 AMLO의 초기 대선 캠프에 카르텔 자금이 유입됐다는 증거를 수년간 조사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증인들은 관용을 약속받는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AMLO는 전면 부인했고
확정 판결은 안 났지만 DEA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AMLO 후계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같은 모레나당 AMLO가 직접 밀어준 사람이죠. 셰인바움도 취임 후 CJNG에 대한 전면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압박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현대형 공생관계입니다. 가야르도 시절처럼 배지 주고 호위하는 게 아니에요. 안 잡는 겁니다. 안 건드리는 겁니다. 형태는 바뀌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카르텔은 번창하고 보스는 안 잡힙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미국 DEA가 멕시코 전 국방장관 살바도르 시엔푸에고스를 체포합니다. 나야리트 기반의 H2 카르텔의 뇌물을 받고 군사작전 정보를 흘린 혐의. 코드명이 엘 파드리노, 대부. 가야르도와 같은 별명이죠. DEA 도청 누금에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시엔푸에고스를 직접 엘 파드리노라고 부르는 통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 압력을 넣습니다. 당시 미 법무장관 윌리엄 바가 기소를 취하하고 시엔푸에고스를 멕시코로 송환합니다. 멕시코 검찰은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리합니다. 국방장관이 카르텔과 공모한 증거가 있는데 한 달 만에 무혐의예요. 이 사건 이후 미국 DEA는 멕시코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사실상 중단합니다. 한번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니까요. 나중에 미국이 태스크포스를 따로 만들어서 엘멘초 좌표까지 직접 찍어준 건 이때 깨진 신뢰 때문입니다. 2022년 해커 조직 과카마야가 멕시코 국방부 내부 이메일 400만 건을 유출합니다. 군인이 카르텔에 수류탄을 판매한 기록, 군인 지휘관이 카르텔 간부와 회동한 기록, 2014년 아요치나파 사범대학생 43명 실종 사건에 군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 NPR, 엘파이스, 데모크라시 나우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엘멘초가 17년간 잡히지 않은 건 못 잡은 게 아닙니다. 안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안 잡히던 남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1966년 미초아칸주 아길리아 출생. 가난한 아보카도 농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가족 농사를 도왔어요. 젊은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합니다. 체포됩니다. 추방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또 체포됩니다. 이번엔 마약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3년 복역합니다. 출소 후 멕시코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이면 이야기가 끝나죠. 이 사람은 달렸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온 뒤 할리스코주에서 경찰이 됩니다. 가야르도와 같은 패턴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배웁니다. 그 뒤 밀레니오 카르텔의 하부 조직원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듭니다. 말단이었습니다. 2009년 밀레니오 카르텔이 내부 분열로 무너지자 자녀 세력을 규합해서 새 조직을 만듭니다. CJNG,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가야르도처럼 협상하고 관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복종하거나 죽거나. 경쟁 카르텔을 무력으로 짓밟고 저항하는 갱단을 학살하고 협력하는 조직에겐 영토를 나눠줍니다. 멕시코 32개 주 중 28개 주에 세력이 있고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RPG-7 로켓포, 59경 중기관총, 장갑차, 정찰 드론까지 보유한 준군사 조직. 미국 현상금 1,500만 달러, 멕시코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입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미쳤는지 보여주는 사건 2개만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 CJNG가 멕시코군 헬기를 RPG-7으로 격추합니다. 군인 6명이 사망. 동시에 할리스코주 39개 지점에서 도로 봉쇄가 일어납니다. 마약 조직이 국가 정규군 헬기를 로켓포로 떨어뜨린 겁니다. 2020년 6월 26일 새벽 6시 30분 멕시코시티 한복판. 도로공사 인부로 위장한 CJNG 지직원들이 멕시코시티 경찰청장 오마르 가르시아 아르푸치의 차량을 습격합니다. 59경 중기관총 포함 400발 이상이 발사됐습니다. 경호원 2명과 민간인 1명 사망, 경찰청장 본인도 총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지금은 멕시코 연방 공안 장관입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경찰 최고 책임자를 400발 넘게 쏘는 조직, 정규군 헬기를 로켓포로 격추하는 조직. 이 조직의 수장이 17년간 안 잡혔습니다. 2025년에는 CJNG의 제거 캠프가 보도됩니다. 할리스코주의 한 목장에서 소셜미디어에 가짜 구인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착하면 강제로 전투훈련을 시키고 거부하면 살해합니다. 아보카도 농가의 아들이 불법 이민자에서 교도소 수감자에서 경찰에서 말단 조직원에서 멕시코를 지배하는 마약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뀐 걸까요? 왜 갑자기 2026년 2월 22일에 이 사람이 죽어야 했을까요? 답은 멕시코 밖에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을 넘습니다. 그중 약 70%가 펜타닐. 매년 7만 명 이상이 펜타닐 때문에 죽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전체 미군 전사자가 약 5만 8천 명입니다. 매년 베트남 전보다 많은 미국인이 펜타닐 때문에 죽고 있고 이 펜타닐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를 경유합니다. 그 핵심이 CJMG, 엘멘초 조직이에요. 트럼프한테 이건 국경 문제이자 정치적 생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 번에 안 합니다. 단계적으로 멕시코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막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한 달 뒤 국무부가 CANG 포함 8개 카르텔을 공식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테러 조직이 되면 미국 법상 군사 대응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마약 단속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으로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2025년 8월 18일 라틴 아메리카 카르텔 내상 미군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미국 군대가 멕시코 영토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5년 12월 15일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 마약을 핵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범주에 넣은 겁니다. 2026년 1월 미군 주도 JITF-CC 잡동 대카르텔 테스크포스 출범. 지휘관 마우리시오 칼라브레스 준장. 핵심 인물 수백 명, 독립계약자 20만에서 25만 명 규모의 네트워크를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에다, IS 추적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테스크포스가 멕시코 정부에 타겟 패키지를 전달합니다. 엘멘초의 정확한 위치, 경호 인원, 무장 상태, 진입 이탈 경로까지 포함된 작전 브리핑. 할리스코주 타팔파 산악지대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멕시코 정부 선택지는 둘. 이 정보 가지고 직접 작전하거나 안 하거나. 안 하면 미국이 직접 합니다. 미군이 멕시코 영토에 들어와서 자국민을 사살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2020년 CNF의 때는 멕시코가 건드리지 마라고 했고 미국이 물러났습니다. 2026년은 다릅니다. 테러 지정, 군사 권한, WMD 지정, 테스크포스, 퇴로가 전부 막혀 있어요. 2026년 2월 22일 멕시코 특수부대가 타팔파를 급습합니다. 엘멘초와 동료 6명 사살, 2명 체포, 장갑차, 로켓 발사기 압수. 작전을 실행한 건 멕시코 군입니다. 위치를 알려준 건 미국입니다. 법적 근거를 만든 것도 미국이고 멕시코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것도 미국입니다. 엘멘초는 멕시코 정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설계한 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뭐가 해결됐을까요? 1989년 가야르도 체포, 통합 조직이 4개로 쪼개지고 영토전쟁 시작. 그 혼란 속에서 엘차포가 올라옵니다. 2016년 엘차포 재체포 후 미국으로 인도, 시날로아 내부 분열, 그 공백을 CANG가 채우며 급성장합니다. 2026년 엘멘초 사살. 이번에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들 엘미초는 2025년 3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종신형 플러스 30년, 딸 제시카는 30개월 복역 후 2022년 석방, 카르텔 운영 능력 없음. 형제 아브라함은 2025년 3월 재체포된 상태, 가족 승계가 불가능해요. 남은 건 4-5명의 지역 사령관인데 충성 서열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살 직후 멕시코 15개 주 이상에서 동시보복이 터졌습니다. 버스와 차량이 불태워지고 도로 봉쇄되고 상점이 약달당했습니다. 학교의 휴교령, 푸에르토바야르타 공항 항공편 전면 중단, 6개국이 대항경보를 발령했고 CNN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멕시코에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헬기 격추 때도 할리스코주 39지점에서 동시봉쇄가 일어났습니다. 11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스가 죽었는데도 조직은 같은 매뉴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죽었는데 군대는 멀쩡한 거예요. 엘멘초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르도를 잡으니 엘차포가 올라왔고 엘차포를 잡으니 엘멘초가 올라왔습니다. 보스를 죽이면 조직이 쪼개지고 쪼개지면 더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고 살아남은 놈이 새 왕이 됩니다. 40년 반복된 패턴입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피로 묻은 왕좌의 다음 계승식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